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6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창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50cm 이상이어야지 사람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겠죠. 높이는 1.2m 이하. 즉, 너무 높으면 이 창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m가 기준입니다. 지름 40, 1.2 숫자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40이 아니라 얼마였죠? 그쵸. 50cm 이상이었습니다. 1.2m 이내는 맞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탈출할 때 여기 창살이 있으면 사람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창살이나 장애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 연면적이 45,000이라고 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몇 명 선임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300세대와 15,000제곱미터. 즉 300세대마다 한 명씩, 15,000제곱미터마다 한 명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300세대가 아니라 15,00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3명이 됩니다. 그런데 나눴을 때 3.2명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0.1을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올려야 될까요? 사람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따라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3명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했는데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업체가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상물이 작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상급은 전체가 다 대행이 가능하고 1급의 경우에는 한 가지,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나머지는 전부 다 특급 1급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보도록 할게요. 50층 이상 지하층 제외라고 했는데 아파트는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지하층 제외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50층이면 층마다 4m이기 때문에 200m 이상으로 높이로 환산할 수 있고 30층 이상 기준인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하며 이 경우는 아파트가 아니라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4m를 곱해서 120m 높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연면적으로 따지자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 경우를 우리는 특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기 보도록 할게요. 250m 아파트라고 했으니까 아까 몇 층이었죠? 아파트는 기준이 50층이 되겠죠. 50층이면 4를 곱하면 200m니까 특급이니까 안 되죠. 연면적 12만 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기준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죠? 아니죠. 특급이죠. 아파트를 제외하고라고 했으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지하층을 포함합니다. 두 개를 더하면 몇 층이죠? 32층이기 때문에 30층을 넘어갑니다. 특급입니다. 아니 4번. 아닌 것은 아니라 1, 2, 3번은 특급이니까 업무 대행이 안 되고 4번만 업무 대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면적이 15,000을 안 넘죠? 따라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숫자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달 30일, 2주 14일. 선임은 한 달 이내, 선임 신고는 2주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임 물어봤으니까 한 달 30일, 신고 2주니까 14일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 시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완공일이 아닙니다.
사용 승인일이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설 보도록 할게요. 사용 승인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종합 점검을 그리고 6개월 뒤에 작동 점검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일이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말일이면 3월 31일까지만 종합 점검을 받으면 되겠죠. 3월에 종합 점검을 그리고 작동 점검은 6개월 후가 되겠죠. 3개월에다 6개월 더하면 9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월에 작동 점검을 받는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피난 계단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피난 계단의 종류에는 옥내, 옥외, 특별 피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옥내는 옥계피, 특별은 옥계피 사이에 하나 부속실이 포함이 됩니다. 부속실, 옥후계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옥외는 옥내에서 어찌됐든 옥외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지상층입니다. 옥내외 지상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어본 문제는 특별 피난 계단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옥부 뭐라고 했죠? 계피라고 했습니다. 계피, 옥부 계피. 따라서 답은 계단실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 방화 시설 관련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금지입니다. 변경하면 안 되죠. 훼손 안 되겠죠. 폐쇄 안 되죠. 하지만 피난은 해야 됩니다. 피난은 해야 됩니다. 답은 3번.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피난 방화 시설 관련 금지 행위 중 폐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폐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방화문을 목재로 변경하고 폐쇄랑 같은 말인가요? 아니죠. 답은 1번. 1번은 변경 행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폐쇄 행위에 대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건설 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이랬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3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럼 1, 2, 3차 나눠서 하기 때문에 100만 원씩 증가합니다. 100, 200, 300. 따라서 100, 200, 30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 벌금에 대한 문제인데 벌금이 얼마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포인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나오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100만 원이다. 뒷부분 볼게요. 피난 명령을 위반했다. 피난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거죠. 긴급조치를 방해했다. 그리고 소방대가 생활안전활동하는 걸 방해했다. 이럴 때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이때 생활안전활동이라는 것은 고드름, 나무, 위험한 나무, 그리고 위험한 구조물을 제거하거나 혹은 위험한 동물이나 벌을 포획하는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소방관님들의 생활안전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조치를 위해서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강화하는 지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우리는 강화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사람이 많은 시장 지역이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빼곡하게 밀집한 지역들, 공장 창고, 불량 건축물, 목조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들은 불이 났을 경우에 피해가 큽니다. 따라서 위험하고 사람이 많고 뭔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사람이 많죠. 공장 창고 밀집 많죠. 석유화학 제품 위험하죠. 다 맞습니다. 소방 출동로가 있는 지역은 소방 출동로가 있으면 좋죠.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소방 교육 및 훈련 실시 원칙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원칙은 뭐냐면 학습자가 처음 배우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순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밖에
동기를 부여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되며 실습 위주로 해야 되고 현실감 있는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의 원칙이 있고 그리고 실무적인 접목과 현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1.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으로 한다. 어려운 것 먼저 배우면 이제 이해가 되나요? 안 되겠죠. 반대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으로 해야지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1.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계축에 대한 설명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계축과 계축인데 계축을 보시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이 어때요? 상가로 바뀌었죠? 위치는 같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고 재축을 보시면 천재지변으로 소실이 됐습니다. 멸실이 됐죠. 건축물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를 하게 되겠죠. 이걸 우리는 다시 재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다?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이다. 천재지변을 찾으시면 됩니다. 3번에 나와 있죠? 3번.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대수선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속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이라고 하면 대대적으로 수선을 하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는 겁니다. 우리 주요 구조부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내기에서 지면 바보주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내기에서 지면 바보지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면적은 30제곱미터, 개수는 3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3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보기 볼게요. 내력벽 맞죠? 기둥 3개, 지붕틀 3개 맞죠? 보가 1개입니까? 아니죠. 대대적인 수선이 되려면 3개 이상입니다. 답은 4번. 따라서 여러분들이 3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방화 구획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면적별하고 층별로 구획할 수 있는데 면적은 10층 이하인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하면 되고 11층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와 불연재료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연재료이기 때문에 불에 잘 타지 않아요. 따라서 면적이 500으로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보다 넓습니다. 불연재료인 경우는 2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야 됩니다. 불에 잘 타니까. 층별 구획을 할 때는 3층 이상과 지하층입니다. 각 층마다 구획을 해야 됩니다. 1, 2층은 해당이 안 되죠. 단,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는 제외된다. 경사로 제외라고 했습니다. 가로 부분은 뭐냐면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가 잘 되죠. 따라서 면적을 3배로 완화한 겁니다. 기준을 완화했다. 전부 다 3배를 곱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3배를 곱해서 면적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제외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뭐가 제외된다고 했죠? 그렇죠. 경사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방화 셔터하고 방화문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방화문 셔터랑 방화문은 거리가 어때요? 가까워야 되겠죠. 가까워야 한다. 그럼 얼마나 가까워야 된다고 했죠? 3m 이내. 셔터가 내려가면 이 밑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그럼 방화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셔터 근방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3m 이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연물이라는 건 불에 잘 타야 됩니다. 불에 잘 타야 하는 조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타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됩니다. 왜? 작은 에너지로도 탄다라는 뜻입니다. 열 전도저가 작아야 된다. 열 전도저가 높아서, 커서 열 전달이 잘 되면 금방 온도가 떨어지겠죠. 잘 안 탑니다. 따라서 두 가지는 작고 나머지는 다 많거나 크면 됩니다.
발열량 많아야 되고 조연성 가스인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 되고 그리고 산소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커야 됩니다. 즉 통나무를 태우는 것보다 통나무를 잘게 조각 내서 태우는 게 훨씬 잘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화, 발화, 용융점이 낮아야지 낮은 온도에서 금방 불이 붙겠죠. 보기 보겠습니다. 열 전도도가 어떻게 돼야 되죠? 열 전도도는 작아야 됩니다. 열 전달이 안 돼야 잘 타겠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지 작은 에너지로도 잘 타겠죠. 저연성 가스랑 친해야 됩니다. 발열량은 많아야 됩니다. 답은 4번.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화성, 발화성, 불이 붙는 성질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걸 뭐라고 했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뭐라고 했죠? 그렇죠. 위험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 수량을 물어봤을 때는 키포인트가 최저 기준, 증기 비중을 물어봤을 때는 공기랑 비교해서 가벼운지 무거운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정 수량과 증기 비중도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발화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틀린 것은 자, 그럼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의 온도 볼게요. 인화점이 가장 낮고 그 다음 연소점이 한 5도 이상 높죠. 그 다음 발화는 점화원이 없이 불이 붙기 때문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발화점이 가장 높다.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한 5도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틀린 것은 발화점은 어때요? 높을수록 위험합니까? 아니죠. 발화점은 낮을수록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으면 훨씬 위험하겠죠. 높을수록 위험하다. 땡.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차량에 불이 났을 때 천으로 덮는다라고 했는데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죠? 질식됩니다. 따라서 질식소화 2번. 제거소화는 가연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질식은 산소를 차단하는 것이고 냉각은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21번 문제. 열전달 방식 물어봤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있는데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열이 전달된다 라고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담긴 컵을 손으로 만지면 어떻습니까? 손이 차가워지겠죠. 왜냐하면 접촉을 통해서 열이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답은 1번 전도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천장 부분에 가연성 가스가 착화되면서 라고 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 현상, 플래시 오버. 플래시라는 것은 카메라를 찍을 때 불이 번쩍하죠. 이런 걸 플래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는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된다? 성장기에 해당이 된다. 여러분들이 최성기라고 착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성기 아니고 성장기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번 문제. 고온 단기형 그래프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고온 단기형은 목적 원층물에 해당이 됩니다. 목적 원층물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온도가 높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여기 피크점의 시간이 짧은 1번 그래프가 고온 단기형이 되고 내화 원층물 같은 경우는 저온 장기형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반대죠. 이런 경우에는 피크점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을 꼭 비교해 주시고 3번, 4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현상이 무엇인지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화활동이나 피난을 위해서 소방관님들이 화재실의 문을 개방을 합니다. 이때 신선한 공기가 갑작스럽게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내에 가연성 가스가 잔뜩 차 있는데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폭발을 하게 돼서 공 모양으로 파이어볼이 생깁니다. 물어본 건 파이어볼을 물어본 게 아니고 폭발적으로 연소해서 화염이 실외로 분출되는 현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는 백드래프트, 역화입니다. 역화. 백이 반대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역화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때 나타나는
이 불꽃을 우리는 파이어볼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 2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평 방향 이동 속도. 연기의 수평 방향 이동 속도 물어봤는데 1, 2, 3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1, 2, 3. 수평이 가장 느립니다. 0.5에서 1. 그 다음 수직 2에서 3. 그 다음 계단식의 수직이 가장 빠른데 3에서 5m/s로 가장 빠릅니다. 수평 가장 느린 거 물어봤기 때문에 2를 찾으시면 됩니다. 0.5에서 1. 26번 문제. 제4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사류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인화성 액체라고 했습니다. 유류에 해당이 되겠죠, 유류? 여러분들 주유소에서 볼 수 있는 가솔린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가솔린. 어때요? 불이 붙기 쉽죠? 착화 온도가 낮으면 어때요?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는다는 뜻이죠? 위험하겠죠? 자, 이 아래 두 개가 중요한데 가솔린은 액체 상태입니다. 근데 기화될 수도 있겠죠. 기화가 되면 우리는 유증기라고 합니다. 기름이기 때문에 물에 뜨겠죠. 자, 대부분 물보다 무겁다? 물에 뜨니까 가볍다라고 해야 되겠죠. 기름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고 증기 보도록 할게요. 증기는 무겁습니다. 증기는 무겁다. 액체는 가볍고 증기는 무겁다.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 2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전기화재 예방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전기화재가 나지 않게 하려면 규격 미달? 맞나요? 규격 미달이 아니라 규격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전선을 묶거나 꼬면 안 됩니다. 한 개 콘센트에 여러 개 전기기구? 문어발식 안 되죠. 무전 차단기, 전기가 새면 차단해야 되겠죠. 전원을 차단한다. 월 1, 2의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추갑식 소화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소화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압식과 추갑식이 있다. 가압식은 폭발의 위험이 있어서 현재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중요한 건 추갑식이고 지시 압력계가 있고 지시 압력계 값이 0.7에서 0.98일 때 정상. 이때 색깔은 녹색, 사용 기간은 10년.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3번 압력이 0.7에서 0.98이다.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29번 문제. 위락시설인 경우에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물어봤습니다. 암기 방법은 위30이라고 했습니다. 즉,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3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씩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연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죠. 집회장, 관람장, 그리고 장례시설, 의료시설 전부 다 사람이 많은 장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50제곱미터. 그 나머지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는 10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도 있는데 기타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답은 위30에서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바닥 면적이 1600제곱미터라고 했고 업무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락시설 아니고 공연장 아니죠. 업무시설은 세 번째에 해당이 되고 면적이 얼마? 10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불연 재료이다 라고 했으면 내화 구조이고 불연 재료면 불에 잘 타지 않기 때문에 기준 면적이 커집니다. 즉 법이 완화되겠죠. 몇 배? 2배. 중요한 건 2배. 면적이 완화됩니다. 그럼 얼마죠? 200제곱미터가 되죠. 그러면 1600을 20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죠? 8. 즉 8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30,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은 50, 나머지는 100. 하지만 내화 구조이다.
라는 단어가 나오면 곱하기 2배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인천 빌딩에 총 양정이 나와 있습니다. 100m라고 있습니다. 양정이 100m입니다. 자, 미터 단위를 메가파스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100으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나누면 얼마? 1 메가파스칼. 자, 이 양정값이 무엇이다? 정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정지점.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주펌프의 정지점과 디프 설정 값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지 얼마였죠? 1. 1번, 2번 아니네요. 문제는 디프점인데 디프점을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동점을 알아야 돼요. 기동점은 어떻게 구하죠? 자연 낙차 건물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옥내일 경우에는 0.2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옥내 소화전이라고 했고 자연 낙차가 0.4라고 했으니까 0.4에다가 0.2를 넣으면 0.6이 됩니다. 그럼 기동은 0.6에서 기동하고 1에서 정지를 하겠죠. 그럼 이 차이값이 얼마죠? 차이값이 디퍼런트가 되겠죠. 디퍼런스가 됩니다. 그러면 1에서 0.6을 빼면 0.4가 되고 이 0.4가 차이값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지값을 구하고 기동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프를 구한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화재가 발생이 됐다라고 합니다. 드라이 밸브에서 클래퍼가 개방이 됐다라고 했고 1차 측의 물이 2차 측으로 급수되어 스프링클러 헤드로 물이 방수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봤는데 중요한 거는 작동이 되고 점등이 돼야 되겠죠? 밸브가 개방됐는데 밸브 개방 표시등이 소등되면 되나요? 안 되겠죠. 소등은 꺼진 겁니다. 점등이 돼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이라고 했고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준 개수 여러분들이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30개, 20개, 10개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30개는 위험하다고 했고 10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공장의 경우에는 특수 가연물을 취급한다. 위험하죠. 30개라고 했습니다. 위에 세 가지는 10층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 만약 11층이 넘어가면 어때요? 피난하기 어렵죠. 그런 경우와 지하가 지하 역사, 지하는 피난하기 어렵죠. 따라서 이 경우는 30개가 됩니다. 10개인 경우는 한 가지,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다. 8m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10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30개와 10개를 외우시고 20개는 나머지는 다 2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수 가연물 위험하죠? 답은 30개,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하 2층, 지상 9층 업무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기 때문에 기준 시간이 20분이 되겠죠.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는 분당 80m죠. 그러면 16,000m가 되고 미터의 세제곱으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6이 되겠죠. 그럼 1.6에다가 개수만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모든 층의 높이가 4m라고 했기 때문에 세대의 부착 높이가 8m 미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 개수가 몇 개라고 했죠? 그렇죠. 10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0개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10개. 답은 16. 단위가 틀렸죠? 세제곱미터로 고치겠습니다. 16 세제곱미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시험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닌 것을 골라야 됩니다. 수동 저작함에 있는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격발한다. 맞죠? 수신반 2개회로 교차회로 시키면 격발한다. 맞죠?
방호구역 내 두 개 회로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하면 격발한다. 맞죠? 2, 3번 같은 말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에 부착되어 있는 수동 조작 버튼이라고 했는데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렇게 파괴침이 있고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수동 조작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타이머 동작 없이 바로 즉시 격발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타이머 동작하는 건 아니죠. 즉시 격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 종류에 따른 설치 유효 면적에 관한 기준표이다라고 했고 가로에 들어갈 면적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9, 7, 7, 6, 2는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다 붙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2로 나누어줍니다. 나누면 45가 되겠죠. 45, 35, 35. 끝에는 뭐라고 했죠? 끝에는 30이라고 했고 그 뒤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구조 윗줄은 같습니다. 이렇게. 답은 90, 45, 30.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 일종의 설치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고 감지기 부착 높이가 4m라고 했고 내화 구조라고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정원식이고 부착 높이가 4m면 4m 미만인가요? 아니죠. 4m 이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내화 구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일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제곱미터마다 한 개씩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 일종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A 구역부터 면적 구해볼게요. 10에 11을 곱하면 120이죠. 30으로 나누면 얼마죠? 4가 되겠고 10에 6을 곱하면 60이죠. 30으로 나누면 2가 되겠죠. 여기도 10에 6이니까 60이고 30으로 나누면 2가 되겠죠. 따라서 A구역 4개, B구역 2개, C구역 2개에서 총 8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멸실 다이어프램 리크 구멍 접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감지기 물어봤습니다. 감지기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동식 스포트형, 스포츠 뭐라고 했죠? 스팟, 일국소, 좁은 범위라고 했습니다. 정원식 스포트형, 마찬가지입니다. 외우실 때는 차다라고 했습니다. 차다, 다이어프램이 있고 정원식은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정바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프램이 있기 때문에 차다. 그리고 스포트형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탄 설비에서 도청 시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대선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죠. 두 가닥이 나가서 수신기로 두 가닥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송배전식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 그리고 말단에 종단장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구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건물이 다르면 경계구역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했고 층이 다르면 경계구역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개를 더해서 500이 안 되면 하나로 할 수 있다라고 했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면적 기준 이하 그리고 한 변은 50m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볼게요. 3층, 4층이 300, 200인데 두 개 더해서 얼마? 500제곱미터죠. 그럼 500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개의 경계구역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2층 볼게요. 600제곱미터인데 600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가로의 길이를 볼게요. 50에 10을 더하면 얼마? 60m죠. 여기는 그럼 10m가 되겠네요. 그럼 50을 넘어가기 때문에 나눠줘야 됩니다. 따라서
경계구역을 2개로 잡는다. 다음 1층 볼게요. 1층은 750이면 600을 넘죠. 한 변의 길이도 50에 10에 10이면 70m이기 때문에 50을 훨씬 넘습니다. 이 경우는 따라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2개로. 총 개수는 몇 개? 5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수신기의 스위치별 점검 방법 중 회로 도통시험 작동 순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도통시험을 할 때는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그리고 회로 선택 스위치라고 했는데 회로 선택은 회선 혹은 경계구역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각 경계구역별로 회전시키거나 로터리 방식이면 혹은 누름 버튼이면 눌러서 회선별로 결선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선이 끊어져 있으면 단선, 그렇지 않으면 정상이면 표시가 안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회로별로 회전시켜 확인한다 혹은 버튼을 눌러 확인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피난기구의 적응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 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노유자 시설 볼게요.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이 됩니다. 1, 2, 3층인 경우는 다 똑같아요. 미국 피다승. 여러분들 미국 디즈니 캐릭터 중에 구피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 구피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 미구피, 다승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 2, 3층까지는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미구피 다승이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 피난 장비, 승강식 피난기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4층, 2, 30층 이하인 경우에는 미자가 빠집니다. 구피 다승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번의 노유자 시설은 어떻다? 4층이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뭐가 빠진다? 미가 빠진다. 미끄럼대가 포함이 안 됩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43번 문제. 피난구 유도등에 대해서 물어봤고 출입구에 설치가 되는데 높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피난구 유도등이 출입구 위에 있기 때문에 높아야 되겠죠? 높은데 어느 정도 높아야 됩니까?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죠.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에는 객석 유도등이 있습니다. 즉, 객석 유도등을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깜깜해지면 이 화살표를 따라서 피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몇 개를 설치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되는데 이 직선 길이가 중요합니다. 이 직선 길이가 현재 몇 미터? 50m라고 했습니다. 개수는 4m마다 하나씩 대신에 첫 번째 거 뺍니다. 빼기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11.5가 되겠고 그럼 11개를 설치해야 될까요? 12개를 설치해야 될까요? 11개를 설치하게 되면 0.5에 해당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개를 설치한다. 절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 4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개 소화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5개 소화전은 이제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전이 되겠고 소방 대상물이 40m 이하인 범위 이 내에 소방 대상물이 있어야지 호스의 물이 소방 대상물까지 닿겠죠. 그래서 40m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호스가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5개 소화전 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리가 몇 미터? 5m 이내. 따라서 여러분들이 5m 이내와 40m 이하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5개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할 때 호스 구경이 있습니다. 요거는 몇 미터? 65mm, 6.5cm 정도가 되겠죠. 65mm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어본 건 뭐죠?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 접격구까지 수평거리, 즉 물을 뿌렸을 때 물이 닿는 거리 몇 미터? 길어야 되겠죠? 40m 이하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하에 소화수가 있습니다. 이걸 소화용수 설비라고 하는데 소요 수량, 필요한 양이 73제곱미터입니다. 이 경우 채수구, 물이 나오는 구멍이 되겠죠. 채수구 숫자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채수구라고 되어 있는데 외우실 때는 20, 40 이상 미만입니다. 40, 100 이상 미만입니다. 100 이상입니다.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이거 구분하시고 개수는 1개, 2개, 3개입니다. 70이면 두 번째에 해당이 되죠. 답은 2개. 4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화재 시 연기 유입을 막기 위해서 제형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될 최소 차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차압. 조건이 있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이다 라고 했습니다. 차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40파스칼과 12.5파스칼인데 이 경우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가 되겠죠. 질문에서는 스프링클러니까 답은 12.5가 돼야 됩니다. 즉 불이 난 공간과 피난해야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죠. 이때 여기에 공기를 주입을 합니다. 가압을 해줄 수 있죠. 공기를 가압시키면 당연히 외기의 원도가 공기가 가압된 공간과 차압이 생깁니다. 이 차압을 우리는 40, 12.5라고 했고 스프링클러가 있다라고 하면 12.5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거 전부 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출입문을 개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공기가 가압되어 있기 때문에 문이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110N 이하로 출입문의 개방력을 유지해야 된다. 110N. 이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 4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위 소방 활동에 대한 업무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소방관이 오기 전까지 자위 소방대원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비상 연락을 해야 되고 초기 소화를 해야 되겠죠. 화재 진압을 해야 됩니다. 초기에. 응급 구조. 갇힌 사람 구조해야 되겠죠. 방호 안전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 단추를 하는 게 바로 방호 안전이 되겠습니다. 피난 유도는 제실자나 방문자에 대해서 피난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죠. 피난 보조 활동이 뭐라고 했죠? 방호 안전이 아니라 피난 유도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소방계획의 수립 절차 중 보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 평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 단계는 뭘까요? 사전 기획일까요? 위험 환경 분석일까요? 설계 개발, 시행 유지 관리 이 중에 어느 걸까요? 먼저 사전 기획을 해야 되겠죠? 작성 준비를 합니다. 요구사항을 검토해서 작성 계획을 수립하면 되고 위험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위험 환경을 식별을 하고 그리고 분석 평가를 한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면 됩니다. 여기서 물어본 거는 분석 평가에서 대책을 수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위험 환경 분석이 되겠죠. 다음은 설계 개발입니다.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계획을 설계 개발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시행 유지 관리인데 수립 시행을 하고 운영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4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마지막 5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소방 교육하고 훈련을 할 때 실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중에 동기부여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교육의 중요성을 전달을 하고 학습을 위한 적절한 스케줄을 배정한 다음에 교육은 시기적절하게 해야 되며 핵심 사항을 교육의 포커스에 맞추고 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을 해서 동기를 부여합니다. 교육에 재미도 주고 교육의 다양성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잘 되겠죠. 전문성도 공유하고 초기 성공에 대한 격려를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기를 보시면 재미를 부여하고 다양성을 활용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것들은 동기부여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험했던 사례를 들어 현실감 있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원칙일까요? 경험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경험의 원칙입니다. 동기부여하고는 맞지 않죠? 답은 4번. 여기까지 실전 모의고사 6회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